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지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극적인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바로 그 2500년이나 묵은 수수께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것들을 믿잖아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잠을 깨워줄 거다. 내일 아침엔 해가 뜰 거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수많은 믿음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건 내가 진짜로 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안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철학자들은 지식을 만드는데 아주 간단한 딱 3단계짜리 레시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주 우아한 공식이 바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 줄여서 JTB라고 불리는 건데요. 뭐냐면 첫째, 내가 그걸 믿고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믿음이 진짜 사실, 즉 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믿을 만한 아주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간단하죠? 이 생각은요, 무려 플라톤 시대까지 거슬려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개념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레시피 정말 탄탄해 보였죠? 무려 2000년 넘게요. 그런데 에드먼드 게티어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이 단단해 보이는 기초에 금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963년에 그가 발표한 이 짧은 논문 하나가요, 철학계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게티어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운입니다. 순전한 운이요. 그는 이 고전적인 지식의 조건들이 순전한 우연만으로도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시 말해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정말로 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자, 게티어의 그 유명한 사고 실험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여기 스미스와 존스라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직장에 지원한 경쟁자 관계예요. 그런데 스미스한테는 아주 확실한 정보가 있었어요. 회사 사장이 직접 존스를 뽑을 거야 라고 귀뜸을 해줬거든요. 게다가 스미스가 방금 존스의 주머니를 슬쩍 봤는데 동전이 10개 들어있는 걸 직접 셌습니다. 그러니까 스미스가 존스가 합격할 거고 걔 주머니엔 동전이 10개 있다고 믿는 건 아주 그럴듯하고 정당해 보이죠? 그래서 스미스는 이 두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이번에 합격할 사람은 주머니에 동전이 10개 있구나. 자, 이제 스미스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은 아주 탄탄한 증거로 정당화됐습니다. JTB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째, 알고 보니 합격자는 존스가 아니라 바로 스미스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스미스는 전혀 몰랐지만 정말 우연히도 그의 주머니에도 동전이 정확히 10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스미스의 믿음, 즉 일자리를 얻을 남자는 동전 10개를 가졌다는 말은 결국 참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이게 바로 게티어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는 말입니다. 보세요. 스미스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을 가졌어요. 3가지 조건을 다 갖췄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스미스가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 그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니까요. 그의 추론 과정은 사실 틀렸는데 정말 우연한 행운 덕분에 결론만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이 게티어의 수수께끼는요, 철학자들이 정당화라는 개념을 훨씬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온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는 정당화를 일종의 책임이나 의무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해야 할 바를 다 했다. 즉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었다면 그 믿음은 정당화된다는 거죠. 일종의 지적인 의무를 다 했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관점은 아주 중요한 전제에 기대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믿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학자 윌리엄 엘스턴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그냥 믿어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당장 하늘이 보라색이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안 되죠? 믿음이라는 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생겨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좀 복잡해졌죠? 지식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운이라는 문제 때문에 무너졌고 정당화라는 개념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지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냥 어쩌다 운 좋게 맞춘 참인 믿음이랑 진짜 지식 사이에는 대체 어떤 특별한 가치가 더 있는 걸까요? 철학에서는 이걸 바로 가치 문제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지식에만 있는 그 특별한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자 림다 제그제브스키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 비유인데요. 그녀의 주장은 아주 간단해요. 맛있는 커피는 그게 최고급 머신에서 나왔든 아니면 고장난 머신에서 우연히 나왔든 그냥 맛있는 커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참인 믿음이라는 좋은 결과물은 그곳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이 훌륭하다고 해서 이미 좋은 결과물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지식만이 갖는 그 추가적인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덕 인식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아주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은 지식을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봐요. 지식은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뤄내는 성취라는 거죠. 지식이 가진 특별한 가치는요, 바로 진실에 도달한 것에 대한 나의 공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열린 마음이나 철저함, 공정함 같은 지적인 노력과 덕목 때문에 진실에 도달했을 때 그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값진 성취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 되고요. 내가 아는 것이 곧 나라는 사람 자체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 관점이야말로 우리가 왜 단순한 운의 결과가 아닌 진짜 지식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건 마치 농구 경기에서 눈 감고 아무렇게나 던진 공이 운 좋게 하프라인에서 쏙 들어가는 거랑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실력으로 멋지게 슛을 성공시키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후자는 명백한 기술과 노력의 결과, 즉 성취인 거죠. 자, 이렇게 2500년을 이어온 지식에 대한 긴 탐구의 끝에서 우리는 지식이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성취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이 가진 그 수많은 믿음들 중에서 여러분이 직접 땀과 노력으로 성취해낸 진짜 지식은 과연 무엇인가요?